자, 우리 3단원 확률 들어갑시다. 역시 수특 레벨 3입니다. 자, 문제 보면 오늘은 수학적 확률에 관련된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3 해서 주제를 선생님이 분류를 해놨을 거예요. 우선 오늘도 4개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의 주제. 교재 다 받았나요? 교재 못 받은 사람 없죠? 받았어? 3단원. 첫 번째는 함수와 수학적 확률. 함수 이제 빼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배열과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카공주입니다. 카공주. 뭘까요? 카공주는 카드, 공, 주머니. 알겠습니까? 여기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고난도 독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장형 길게 나왔을 때 어떻게 키워드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11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딱 오늘 분량에 맞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역시 선생님이 EBS 오리지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나쁘지 않아요, 문제들이.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뭐 아이디어 전달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제 답까지는 좀 생략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8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보자. 1, 2, 3, 4 정의역과 공역으로 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중에서 임의를 하나 택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다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 2, 3, 4에서 1, 2, 3, 4라는 집합으로 그냥 함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1 플러스 F2 F3 이것들의 치역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함수값이라고 해야 돼요. 잘못 말했어 지금. 치역이 아니라 함수값. 치역이라는 말과 함수값이란 말을 선생님이 지금 왜 구분했냐면,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같은 값이 나온 건 하나로만 취급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함수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같은 값이 나온 것도 합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다시 취소. 함수값의 합이 7이 되게 되는 그런 것일 때, 그럼 함수값이 7이 되게 되는 모든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경우의 수로 가면 되겠네요. 그럼 이 7을 이거 하는 거죠, 이거. 사실 어제도 계속 했었던 거예요. 합분에, 곱분에 관련된 얘기. 합분에.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 1, 3, 3 이렇게 뭐 던져줘도 되겠고, 1, 2, 4 이렇게 던져줘도 되겠고, 뭐 1, 3, 3, 1, 2, 4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또 던져주면 이쪽으로 던져주면 되겠구나. 2, 3 더 있나? 차분히 봐야죠. 배치는 나중에. 우선 끊어서 종류별로 분류했다. 3가지 종류가 있고, 배치는 나중에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선 요만큼. 그럼 이것들을 배열한 만큼이겠죠. 왜냐하면 그게 누구의 함수값이냐를 봐야 되니까 얘들이 배치하는 건 3팩, 2팩, 그다음에 얘는 뭐 3팩, 얘 같은 경우는 뭐 3팩 또 2팩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지? 그런 상태.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뭘 주의하냐면 저렇게까지 설명하다가 이제 살짝 놓치게 되는 게, 내가 지금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야. NS라는 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함수 대응의 개수를 찾는 거거든요. 함수의 개수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거 3가지, 이거 6가지, 이거 3가지니까 이것들을 더하면 되지. 총 몇 가지입니까? 그럼 12가지죠. 맞지? 근데 뭘 놓칠까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주의라고 썼냐면, 야, 4는 왜 생각을 안 해? 이렇게 하고 F4도 대응시켜야죠. 근데 F4는 제약 조건이 없어요. 아무데나 가도 되지? 그러니까 저렇게 나눈 12가지 중에서 F4가 대응될 수 있는 건 4가지다. 48가지가 전체의 경우의 수로 보는 게 어떠냐. 이 얘기예요, 그냥. 맞지? 그렇게 됐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이거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됐을 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자, 주어진 문제는 레벨 3임에도 불구하고 저번 시간에 비해서는 좀 쉽다. 치역이 2개인 경우는 이런 경우들밖에 없죠.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그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떤 사건, 지금 이것들을 원하는 어떤 사건의 개수를 본다면 뭘 얘기를 하는 거야? 1, 3, 3, 2, 3에 대응되는 경우죠. 잠깐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이게 1, 2, 3, 4라는 원소가 있고 그 녀석이 결국은 어디로만 가는 거냐면 1, 3, 3으로 간 거잖아. 그럼 얘네 셋이 1, 3, 3으로 대응돼야 되겠죠? 맞아? 그럼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1, 3, 3으로 대응돼야 되니까 이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로 대응되는 거 하나만 우선 골라야 되겠죠. 누가 1로 갈래? 그럼 나머지 2개는 자연스럽게 3으로 가겠죠. 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계에서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너 이렇게 갔어. 그 다음 4는요? 거기로밖에 못 가. 2가지야. 그러니까 너는 2가지. 이런 식으로 설명 되겠죠. 근데 대등하겠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대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아주 복잡하진 않아. 다시
너도 생각해야 돼. 그럼 얘는 2, 2, 3, 1을 3으로 대응될 거 하나 고르고, 맞죠? 3으로 대응될 거 하나 고르고, 이건 지우고요. 3으로 대응될 거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4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그래서 너도 대등하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3C1 곱하기 2다. 그래서 이건 답을 그냥 구해버렸네요, 선생님이. 12. 답은 4분의 1로 보니까 좀 타당하다고. 맞죠? 그런데 이제 비교. 내가 이렇게 이제 풀어줬는데, 이렇게 풀지 않고 다른 방법도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결국 이 문제는, 기본적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넘어가도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근원 사건의 대등성이 위배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가는 게 맞는데, 합이 일정한 상태. 지금처럼 합이 일정한 상태에 대한 저런 형태. 잘 보시면 F1, F2, F3은 선생님이 이거 푸는 방법이 항상 두 가지라고 그랬어. 얘들의 합을 일정한 상수로 줬다면 첫 번째,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연수 분할, 사실은 쪼개, 합분해 한 다음에 배치 이런 방식으로 보거나 아니면 중복조합도 괜찮죠. 왜냐하면 봐, 뒤에 교재 여기 교재 받아. 지금 이 상태라면 어떤 방법도 괜찮을까? 사실 풀이는 이쪽을 좀 권유해요. 근데 문제 푸는 입장에서 뭐 하나에 딱 풀이가 정해졌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바로 문제에서 뭐 해답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세 개 합이다. 나는 습관적으로 중복조합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중복조합 오케이. 괜찮습니다. 여기 교재 받아가. 중복조합 괜찮아요? 자, 어떤 부분이 괜찮냐면 요걸 뭐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고 요걸 C라고 했을 때 얘들의 함수값이 대응될 수 있는 그 위치는 1부터 어디까지? 4까지야. 그죠? 맞지? B도 1부터 4까지다. C도 1부터 4까지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이 드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자연수해인 거죠. 자연수해의 순서상이 너의 대응을 만족시키는 거란 말이지. 내가 맞니? 그럼 이렇게 보이면 뭘로 보여? 중복조합으로도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주의할 점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중복조합 얘기할 때 이제 음한인정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약 조건이 모두보다 크다. 이것만 좀 신경 쓰는데 대부분 오른쪽에 같이 자명해가지고 쓰지 않았던 거지만 내가 얘기했죠. 가도는 부등식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원래 5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자유롭게 만약에 네가 1로 대응되고 만약에 네가 5까지 가면 좋은데 이게 대응되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체 경우의 수인 3, H 잘 보세요. 4 이거 괜찮다는 얘기야. 이건 에서 빼줘야 되는데 뭘 빼줘야 되냐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을 빼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얘기했어. 뭘 얘기를 했냐면 1, 5라는 게 없어. 저기 안 된다고. 1, 2로도 안 되고 1, 5, 1도 안 되는 거고 5, 1, 1도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3개 빼면 어떨까 라고 제가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냐 지금? 6, 12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얼마야? 12. 그러니까 이 경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F4를 대응시키겠다. 근데 왜 이 풀이를 별로 권유하지 않냐면 그냥 경우의 수 문제면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해서 48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12 곱하기 어쨌든 내가 얘기했죠. F4가 자유롭게 네 군데로 가니까 경우의 수라면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상관없는데 결과적으로 확률 문제를 풀려면 이걸 알아야 되니까 굳이 중복조합으로 풀어가지고 돌아올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풀이가 되게 정확한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조합의 아이디어가 항상 공유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략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좋은 문제. 딱 이 정도면 어렵지 않게 그냥 간단한 4점 형식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 좀 오버된 그 4점짜리 문제들에 비해서는 그냥 안정적으로 간단한 4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요거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원소 하나만 변형하더라도 풀이 과정이 조금 복잡해져. 자, 뒤로 갑니다. 리빌드. 1분 드릴게요. 방법 자체가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리빌드 시작. 요거보다 조금 복잡하게. 답 먼저 내시고 답이 나온 친구들은 바로 좀 확인 선생님한테 하세요. 시작. 마이크.
둘. 마이크 정합니다. 하나, 둘. 마이크 정합니다. 19번. 나왔어? 이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치? 근데 이건 좀 서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얘랑 원소수가 하나 다르기 때문에 치역 2개 만드는 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교재. 잠깐. 자, 문제 이 정도는 관찰했을 것 같거든요. 1분 안에 딱 풀긴 좀 쉽지는 않은 문제라서 한 3분 정도 걸리는 문제인데 답은 한번 해봅시다. 자, 분명히 아이디어 똑같은데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냐면 치역 하나 넣는 건 굉장히 좀 차이가 커요. 치역 하나, 그러니까 공역 하나 늘어난 거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갈 거다. 우선 첫 번째, 자 보자고. 좀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죠. 지난 시간에도 풀었지만 곱을 주거나 합을 주는 거야. 그럼 곱분해를 하거나 합분해를 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근데 내가 잊지 말라고 그랬죠. 아무 얘기도 없지만 F2와 F4도 대응해야 돼. 자유롭게. 그럼 얘의 선택은 5가지, 나도 5가지. 그럼 우선 저 세 개의 수가 9가 되는 케이스를 하나하나 좀 나눠보면요. 우선 1, 7 이런 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1, 3, 5. 가장 이쪽 수가 큰 거부터 생각해서 하나씩 내려주라고. 낙수 효과. 하나씩 내려준다. 그럼 1, 4, 4. 이 녀석을 이쪽으로 내려줘봤자 똑같은 거니까. 배열은 나중에 할 거고, 너 내리면 2, 3, 4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내려주면 될까요? 2, 3, 4 그러면 뭐 어떻게 3, 3, 3 이 정도? 이렇게 해서 1, 3, 5, 1, 4, 4 2, 3, 4 얘를 이쪽으로 내려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너 쪽으로 넘어가면 3, 3, 3 그래서 총 지금 우선 4가지가 나왔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1, 3, 5 있었고 1, 3, 5, 1, 4, 4, 2, 3, 4 뭐 하나 있는데? 아 2, 5 있구나. 2, 5 그죠? 2, 2, 5를 하나 빼먹은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5개 더 있나요? 더 쪼개지는 게 있나 여기서 봐야 되니까. 합분해 다시 한번 오른쪽 값이 가장 큰 걸 만들어 놓고 하나씩 내려주면서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 그래서 모든 케이스가 만족되는가? 이런 걸 사실은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불러서 작년 교육과정에는 있었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자연수의 분할 자체를 삭제를 해서 공식화하진 않아. 그냥 이렇게 나누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단어의 삭제가 돼버렸어. 어쨌든 여기까지.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3패. 그죠? 너는 그냥 3. 얘 같은 경우는 또 3패. 너는 그냥 한 가지. 얘는 또 3가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6, 9, 16, 19인가요? 19?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전체의 경우의 수는 우선 심플해. 이건 앞쪽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5 곱하기 5다. 여기까지. 뭐 약분이 될지 어떨지 모르니까 이대로 두셔도 되겠고요. 19 곱하기 5, 25. 대략 얼마냐면 5, 9, 45, 225, 25 하니까 475인데 분모 살짝 보면 475를 가지고 있네. 약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어쨌든 475 분모에 들어가는 게 맞다. 확인 작업까지는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경우 중에서 치역이 2개인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함수값이 2군데로만 가야 되니까 그 부분만을 빨리 끊어내야 되겠죠. 얘는 탈락이죠. 벌써 3개. 그럼 얘는 될 수 있죠. 1, 4, 4. 분명히 2개. 그 다음에 여기 2, 2, 5. 이거 빨간 부분. 근데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조심해야 될 건
자, 요것도 포함시킬 수 있어. 치역이 하나니까 2와 4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 문제에 킬링 포인트가 있죠. 앞쪽 문제랑 선생님 다르게 만든 부분들. 요걸 이제 보자고요. 다시 봐봐. 1, 3, 5하고 2, 4를 대응시킬 건데 이 녀석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 4, 4 이렇게 돼 있는 거면 자 봐요. 1, 4, 4 이렇게 됐죠. 그 얘기는 1, 3, 5가 1, 4, 4로 간 거다. 이건 아까랑 똑같아. 누가 1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우선 하나. 누가 1로 갈래? 그럼 네가 만약에 1로 갈래? 이렇게 됐으면 나머지가 4로 가는 거니까 이 선택은 세 가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이 부분은 뭐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게 얘랑 얘랑이 너한테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선택은 항상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다 해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대등하게 이 경우나 다를 리 없다고. 그죠? 우린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따라서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면 되냐면 옆에 써드리긴 할게요. 1, 3, 5 이렇게 잡고 2, 5 이렇게 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 4를 대응시키는 경우는 대등하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31 곱하기 2의 제곱이야. 근데 이제 그냥 딱 하나. 뭐가 또 하나냐? 1, 3, 5, 2, 4에서 얘는 빼먹지 말아야 된다. 우선 3, 3, 3 갔으니까 얘도 3, 너도 3, 너도 3으로 간 상태야. 그렇다면 치역이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된다고. 그쵸? 치역이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되니까 자 다시 치역이 두 개여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얘는 지금 하나밖에 안 됐어? 그럼 남은 1, 2, 4, 5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그치? 이 중에 치역이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에서 하나를 골라서 치역을 추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를 추가했다. 이렇게 보자고요. 됐지? 그럼 이 녀석이 치역이 돼야 된다. 그러면 너희 둘은 어쨌든 적어도 하나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둘 다 이쪽으로 가든 하나만 나와서 가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 갈 수 있는 곳은 1, 3밖에 없어요. 그럼 얘의 선택은 두 가지, 얘의 선택도 두 가지이지만, 자, 이지만 얘들이 이렇게만 가는 거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던 아니면 그냥 일일이 세던. 지금 말로도 세도 세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앞에 문제보다 조금 달라진 거 하나 있죠. 그지? 조금 달라진 거. 우선 앞에 문제랑 다르게 이제 케이스가 많이 분류됐는데 요거는 자연수의 분할 또는 합분해 그래서 케이스 분류하시는 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하나 늘어난 거야. 근데 이거 좀 많이 나오는 거죠. 치역의 개수를 결정하고 경우의 수. 그럼 지금처럼 이런 여사건 형식으로 쓸 거냐 아니면 일일이 셀 거냐 요것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정해져 있네요. 그럼 3, 4, 12 얘도 12 또 얼마? 이것도 10이네? 그죠? 12, 12, 10이네요. 그러면 답은 475분의 35번입니다. 약분이 안 되네요. 36, 475. 어쨌든 여기까지. 숫자 하나 바꿨는데 되게 좀 복잡하죠. 그지? 답이? 여기까지 5번. 어려울 만한 문제는 절대 아니고 딱 안정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난이도 정도 연습하기 딱 좋은. 문제 너무 좋은데요.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EBS 오리진 두 번째 문제 갑시다. 이제 올해 수능 특강 또 문제예요. 그리고 좀 당부드릴게.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좀 했던 게, 이제 여기 수능 특강 같은 경우가 이제 볼륨이 적긴 한데, 스텝 1도 있고, 뭐 예제도 있고, 스텝 1도 있고, 스텝 2도 있고, 스텝 업도 있어. 단원별로 약간 느낌은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단원은 참 좋고, 어떤 단원은 참 안 좋고, 이게 수능 특강의 최고의 단점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쪽 앞에 있는 양질의 문제들도 뽑아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스텝 2가 되게 난이도상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 근데 이것까지 수업을 하기에는 좀 나의 역할이 맞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아. 우리가 일주일에 이제 합해서 한 3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이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별하는 게 맞다. 그 얘기는 선생님이 스텝업을 선택한 게 이 문제가 좋아서만은 아니야, 사실은. 뭘까요? 혼자 풀기 좀 불편한 난이도들이 좀 많이 섞여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잘하는 것은 이제 수능적으로 해석해주는 방법이지. 이게 어떻게 수능적으로 발상 갈 수 있느냐. 우리는 딱 이제 수능의 포커스가 우선은 맞춰져야 되니까. 그럼 주어진 문제를 수능적으로 바꿔주는 게 타당하다. 좀 과한 문제는 다듬고, 레벨 3 중에서도 약간 내신 문제 같은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수능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작업들 때문에 선생님이 스텝업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이 앞쪽 문제는 뭐 잘 풀어 나가겠지만 꼭 스스로 여기 이 앞쪽 문제 중에서 예제 문제도 되게 좋은 게 많고요. 의외로 스텝 1도 잘 골라내면 좀 괜찮은 문제들이 있어. 스텝 2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되게 안정적인 것 같고, 쉽고 어려운 걸 떠나서.
쉽고 어려운 걸 떠나서 어쨌든 좋은 양질의 문제들이 좀 많은 편이고, 알겠지? 그래서 이 앞쪽 내용들은 너희들이 좀 스스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정리가 끝난 친구들이라면 이거 이제 단원별로 끊어 나갈 때 앞쪽에서 본인이 오답 정리하면서 같이 이렇게 단원별로 잘 끊어서 한 번 더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영어나 국어랑은 좀 느낌은 좀 달라요. 영어나 국어는 지문의 절대성이 좀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지문의 인접성이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수학은 그런 면에서 보라는 건 절대 아니야. 수학은 그런 면에서 보라는 게 절대 아니죠. 어쨌든 연계가 될 수 있고 개념 연계가 됐던 어떻게 됐던지 간에 우선 얘는 그 준킬러 형식의 문제집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쓰여져 있는 상태야. 과거보단 분명히 문제가 좋아졌어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별해서 쫙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될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경이 많이 쓰여진 형태, 오류도 많지 않고. 그래서 한 번쯤 봐야 되는 책이 낫다. 이것처럼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처럼 훑어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6평하고 9평은 가시적으로 정말 명확하게 수특 문제처럼 보이는 4점짜리 문제를 한 개나 두 개는 무조건 박아놓는다고 그랬지. 물론 이제 그게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왜 11월에는 그렇게 내질 않죠. 근데 어쨌든 6평, 9평에서 그런 익숙함으로 문제의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한번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우선 기본 4주 플러스 2주 이렇게 잡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밟아 나가면서 수특 정리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레벨 업만 하지만, 레벨 3만 하지만. 자, 20번 문제도 볼까요? EBS 오리즘이라고 돼 있어. 문제는 나쁘지 않아. 두 번째 주제예요. 그냥 배치에 관련된 얘기. 배치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첫 문제, 지지난 시간이구나. 지지난 시간에 첫 단원에 원순열 첫 문제 있었죠. 그 문제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야. 그러니까 이걸 복습한 이후에 다시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면 첫 단원 원순열 1번 문제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분류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원으로 들어가는 순간 난이도가 뽕. 어쨌든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ABCD 4개의 문자와 A1, 2, 3, 4의 4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이 8개의 문자와 숫자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해서 임의로 나열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임의 결정이야. 자, 문자든 숫자든 서로 다르니까 얘들을 배치하겠다. 그리고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지금 배치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치? 아, 그래.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대요. 가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자 A의 양쪽 옆에 숫자를 나눈다. 그러니까 문자를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라고 할까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수. 그래서 수는 1, 2, 3, 4밖에 없어요. 옆에서 써드릴게요. 수는 1, 2, 3, 4고요. 문자는 A, B, C, D밖에 없더라.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나 조건도 별 얘기는 아닌 게 A와 1이 기준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1, 옆에 분명히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문자는 네모로 쓰고요. 숫자는 동그라미로 우선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만든데 그럼 이제 고민되는 거죠. 얘들을 그냥 막 배치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A 옆에 들어갈 숫자와 숫자를 결정할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그게 1이 붙을 거냐 붙지 않을 거냐. 떡밥은 다 던졌습니다. 1이 붙을 거냐 붙지 않을 거냐죠. 다시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숫자 넣어서 뭐 2, 3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1 옆에 하나의 문자를 자동적으로 결정하게 되니까 이놈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가 좀 상황이 다르구나. 이렇게 시작해야죠. 첫 번째 들어갑니다. 케이스 1. 케이스 1은 어떤 놈이야? A와 1 자체가 지금처럼 인접하게 배치할 때와 케이스 2는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요? 이 경우의 수로 가는 거니까 A와 1이 인접하지 않는다. 우선 떨어뜨려 놓으라고. A 옆에 우선 숫자 2개 놓는데 이 숫자가 1이 아닌 상태여야 되겠고 1 옆에 문자 2개 놓을 건데 이 녀석은 A가 아니어야 되겠고 그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되죠. 이렇게 묶어놓고 나머지 배치. 자, 봐봐. 여기에 1이 아닌 2개를 넣었으니까 이미 하나, 둘, 3개의 문자 숫자를 쓰고 하나, 둘, 3개의 문자 숫자를 썼으니까 여기 뭐가 남겠어? 문자 하나, 숫자 하나 이렇게 남으니까 4덩어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덩어리 배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인접, 그러니까 묶어서 덩어리 배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아주 복잡한 편은 아닌 것 같은 게 봐요. A와 1이 이웃한다면 이쪽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숫자 하나 채우고, 그죠? 이 1 옆에는 무조건 문자 하나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수문. 그럼 여기는 3가지. 왜냐하면 1 제외한 3가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A 제외한 3가지 배치하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조심. 내가 만약에 여기다 2를 넣었어. 여기다 B를 넣었어. 근데
앞, 뒤를 바꾸면 달라지죠. 이건 다르잖아, 지금 또. 그러니까 얘네 배치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 묶음을 만드는 방식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 좀 실수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픽스해놓고 뭔가 집어넣다 보면 이게 모르고 틀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빼먹고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요거 좀 조심. 곱하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 둘, 셋, 네 개 썼으니까 어쨌든 숫자가 됐던 문자가 됐던 이제 구분점은 없고 네 개가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이제. 이 묶음으로 넣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묶어. 그래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묶고 전체 배열, 이런 느낌이라고 써야죠. 아, 그래?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패.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풀이 과정상 뭐 똑같은 얘기인데, 세 개 넣고, 전체 배치하고, 부분 배치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넣었어, 이렇게 뭐 넣었어. 빙글빙글 돌린 다음에, 얘네 바꾸는 걸 나중에 생각하고, 그 생각의 순서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이거 좀 빼먹지 말라고. 알겠지? 그렇게. 그래서 이건 뭐 경우의 수니까 3, 5팩, 2팩? 이렇게 될 거야. 이것도 문제를 다 설명하게 되네, 지금. 자, 어쨌든 요거 A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놨으면 얘네는 붙을 필요 없어. 사이에 뭐가 들어가든 말도 상관없으니까 묶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A를 그대로 두고 양쪽에 뭐 지금 숫자니까 얘 선택은 뭐 3 곱하기 2죠. 뭐 보통 이제 해설집은 뭐 3P 이렇게 써놨겠네, 그지?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곱하기 얘도 3 곱하기 2죠. 괜찮지? 근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뭐 자기들끼리 배치는 끝난 거니까 이렇게 놓고 그다음 뭐 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하니까 4패. 그래서 답 나오는지 좀 확인해 봅시다. 답은 40분의 3, 1번일 거야.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답은 40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좀 평이한 편이긴 한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 문제고요. 다음 뒤로 가서 옆으로 가서 요거는 풀어볼까요? 역시 숫자, 문자 이렇게 개수를 조금만 바꿔도 조금 숫자가 복잡해져. 개수만 바꾼 겁니다. 생각이 똑같으니까 1분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바로 그 뒤에 있는 2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난 개인적으로 이 수업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 전달하고 변형 문제 풀고 이렇게. 질문 바로 하시고요. 네. 혹시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바로 얘기하십시오. 시대인재, 대치가 뭐야 이거? 됐어, 뭐 해보자. 4월 28일? 생각의 방법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어떻게 풀어야 돼? 조건만 해석하고, 그러니까 그냥 경우의 수기 때문에 사전 지식 없이 그냥 풀 수 있거든. 숫자를 배열할 때 서로 다른 걸 배열하는 걸 엠팩, 이것만 잘 기억해주면 되는 거니까 5개가 있고 4개를 배치할 거니까 전체의 배치는 그냥 9개를 배열할 거야. 이렇게 분모에 담아주면 되겠고 이렇게 담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9개까지 이런 조건들을 보면 뭐 5 옆에 문자를 나열한다 그러면 5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지금처럼 그치? 이렇게 담아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5 옆에 양쪽 옆에 문자를 나열할 거고 A의 양쪽 옆에 숫자를 나열할 건데 A의 양쪽 옆에 숫자를 나열할 건데 만약에 5와 A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5하고 A가 딱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미 얘 옆에는 문자 하나가 있는 거고 얘 옆에는 숫자 하나가 있는 거니까 이쪽에 문자 하나 이쪽에 숫자 하나만 집어넣어주고 전체를 나머지를 배열하면 되더라 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두 번째면 5 옆에 문자 2개 이렇게 놓고서 얘 덩어리 정하고
A 옆에 5가 아닌 다른 숫자들을 넣어서 덩어리 정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됐으니까 몇 개가 더 나와요? 이 3개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선 배열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만 지금 다시 한번 써봐. 내가 앞에 설명 다시 할게요. 맞아. 오케이. 빼먹은 것 같다. 어떻게 바꾸는 거. 그치? 조심하라고 그랬죠. 오케이. 정리하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글씨 봐라, 글씨 봐라. 그냥. 알아보니? 거의 이집트 상용 문자네, 지금. 자, 봅시다. 거의 뭐 답은 근접할 거예요. 중요한 건 실수하지 않는 거죠, 그냥. 정확하게 이제 가는 거. 생각의 방법이 완벽하게 똑같다. 거의 완벽하게 똑같다. 분필. 보자고. 이거 되게, 원래 교실이 좀 북적북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되게 절간 느낌이 나요, 여기? 이게 대치가 되게 좁은 동네야, 지금 보면. 되게 좁아. 좁고, 이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학원들은 하여튼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대치. 근데, 아침에 오늘 이렇게 쭉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듬성듬성 이제 너희들 같이 생긴 애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애들인가? 이렇게 보면 또 아니더라고. 어딘가로 막 가고 있어, 다 이렇게. 어딘가로 막 가고 있어. 복장은 비슷해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남자애들은 거의 검은색이나 회색. 날이 좀 추우니까 두꺼운 옷 입고, 추리닝 바지에 몇몇 아이들은 슬리퍼. 삼선 슬리퍼는 정말 전통적으로, 이거는 거의 대단한 발명품이지 않나. 삼선 슬리퍼 끌고 가거나 운동화 신고 움직여. 여학생들은 그 두꺼운 옷, 저런 거, 저거 뭐라 그러지? 하여튼 저거를 입고 도톰하니 곰 한 마리가 기어가는 형태로 가고 있고 되게 비슷비슷해 보여. 그래서 어디론가 막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예전 같은 그런 북적북적한 느낌들은 분명히 좀 없는 거는 같아. 이게 지금 여기가 뭐라 그럴까.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좀 썰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번 주부터 이 대체학원과는 다시 좀, 거의 정식 오픈을 한다. 그 대형 강사들은 본인들의 이미지가 있고 하니까 이제 강의를 안 하는 강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7월부터 열겠다라고 아이들은 문 닫더라고. 괜찮죠? 걔들은 돈 안 벌어도 돼. 그죠? 안 벌어도 7월부터 벌어도 충분히 버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닫아놓거나 한 절반 정도의 선생님들은 아마 지금 개강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거의 한 90% 정상화 시켜서 뭐 근처에 있는 시대인제도 다 연 것 같고 이렇게 열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본격적인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돌이켜볼 수 있는 게 요건 것 같아요. 그 이전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느냐를 한 번쯤은 반성할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사실은 시간을 번 게 아니거든? 근데 참 묘하게 모두가 쉬고 모두가 뒤로 이렇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나는 시간을 번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특히 너희들 말고 고3 같은 경우는 아직 고3이 아니야. 아직 고3이 아니야. 등교를 안 했잖아. 온라인 계약을 했지만 어쨌든 선생님 옆에다 켜놓고 옆에 롤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떠들고 나는 이제 내 할 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고3이 아니야. 처음에 일주일 연기된다고 그랬을 때 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야, 어떡하지? 올해 고3? 한 달 쭉 쉬니까 이것도 생활할 만하거든? 이것도 할 만해요.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긴장감에 애들이 쫙 풀렸어. 공부를 안 해. 선생님 온라인에 애들 이렇게 수강하는 거 이렇게 보면 느껴져. 초반에는요, 이투스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애들이 매출이 뜨잖아. 그럼 처음에 학교 뭐 연기한다고 그랬어요.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강의 수강하고 막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실종됐어. 다 실종됐어. 이 애들이 다 다른 강의 들어간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1타 강사들한테 이제 물어봐. 다른 과목도 있고. 매출이 좀 어때요? 그러면 초반에 좀 괜찮았는데 작년보다 못해. 이런 얘기를 해. 우리 사이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뭘까요? 안 해. 안 하더라고.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다. 근데 선생님이 또 돌이켜보면 재수생들도 작년만큼 전투력 있게 달려들지 못하는 상황인 거야. 이건 시간을 번 게 아니라 같이 딜레이 된 상황.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이 시간에 밀도 있게 잘 보냈다면 이거 되게 꿀같은 시간일 거라고. 자, 한 번 더 이제 우리한테는 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5월 6일 정도면 고3은 무조건 개학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뒤로 미뤘다가는 이제 더 이상 학사 일정을 잡을 수가 없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을 그래도 봐야, 니들이 고3이라고 생각해. 아무리 빡빡하더라도 중간 보고 기말을 봐야 좀 안정적일 거죠. 이거 기말 한 번만 본다 그러면 정말 코피 터진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5월 6일 개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살짝 이제 긴장감이 좀 돌아오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월, 다음 주 벌써 마지막 주야. 4월 마지막 주인데 막 눈 오고 막 난리가 나네요. 어쨌든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정말 좀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뭐 다시 유행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월에 수능으로 이제 이관이 됐고, 생각보다 시간 많이 남지 않았어. 자, 6평이 뒤로 미뤄졌지만 6평까지 남은 기간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9평 수능 딱 3개월 다면 똑똑 끊어진다고. 여기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잖아. 그쵸? 우리 3평도 보지 않았지만 이 시간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밀도 있게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뭐하게? 밀도 있게. 그리고 올해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재수생에겐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왜? 고3이? 고3이 아니다. 알았죠? 고3이 고3이 아니다. 뭐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나쁜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에겐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대학교 합격증을 받아도 대학교에 직접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합격증을 받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건 정시 비율에 대한 조정의 회의는 들어갔어. 올해 정해진 그 정시 비율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회의는 들어갔어.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게 몇 퍼센트가 이런 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회의는 들어갔어. 이 상태로 학생부를 제대로 마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갔습니다. 뭐 손볼 수 있는 건 뭐 논술 전형이나 등등 학생부 종합 전형 말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일부 이런 것들을 손볼 가능성들이 좀 생겨서 그렇다면 그것도 고3게 아니란 말이야. 엄밀하게 보면 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좀 꾸준히 꼼꼼히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줬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요. 좋은 말씀이셨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문제 봐요. 리빌드 21번 후다닥 가자고. 1, 2, 3, 4 방법이 똑같으니까 A, B, C, D. 근데 이제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자, 우선 케이스 첫 번째는 뭐라고 봐줘야 되냐면 제가 지금 제약을 건 게 역시 O와 A야. 그러면 O와 A가 붙어있는 케이스라면 여기에는 문자, 여기에는 숫자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쪽에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여기 3가지인가요? 그죠? 3가지 이렇게 써주면 되고 숫자가 5가지니까 4가지 이렇게 써야 되고 미리 좀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거 2개 바꾸는 건 다른 거라고 봐야 되니까 너까지 배치하면 얘 묶음을 결정하는 거다. 3, 4, 2 그 다음에 지금처럼 4개를 썼으니까 한문 하나, 둘, 셋, 넷, 5개가 더 있다라고 봐야지. 그럼 얘를 하나로 보고 전체에 대한 배열을 하면 어때?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빼먹지 말라고 그랬고요. 케이스 두 번째는 O 그 다음에 A가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라면 여기에는 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문자인데 A를 제외한 문자니까 3 곱하기 역시 2가 될 거고요. 얘는 뭐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5를 제외한 문자니까 4 곱하기 3이야. 뭐 거칠 것이 없죠. 그럼 이거 한 묶음으로 보면 하나, 둘, 3개 더 남으니까 전체 몇 묶음, 4묶음이 나왔더라. 이 숫자가 맞는지 보고 이게 맞으면 이제 답은 틀릴 일 없을 거라고. 분모는 얼마니까? 9팩 이렇게 돼서 너를 그대로 담아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계산은 좀 생략할게 이것도. 그랬더니 14분의 1로 잘 떨어지죠. 이건 오히려 14분의 1이다. 답 1번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 그리고 뭐 지금 계산할 때 팩토리얼 잘 묶어가지고 지우면 계산이 좀 편하다라는 것도 봅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EBS 오리진.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레벨 3답게 세 번째 문제. 뒤에 또 문제들이 계속 붙어 있어요. 세 번째 문제 좀 봅시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좀 아주 과감하게 다른 형식의 두 문제로 그냥 변형을 좀 해봤어. 똑같은 거 말고 진짜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우선 22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EBS 원문 보도록 합시다. 이거 별표 치세요. 문제 좋은 것 같아요.
문제 되게 잘 냈어요. 괜찮은 문제입니다. 괜찮은 문제. 가볼게요. 우선 이 정도의 난이도로 선생님 29번을 좀 예측해 볼게요. 29번 위치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요거 제목을 그래서 카공주, 카드, 배치, 공, 선별, 주머니. 무조건 카공주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란 말이야. 자, 가볼게요. 주머니네요. 공이네요. 공주네. 서로 다른 세 주머니에는 숫자 1, 2, 3, 4, 5가 있다. 근데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1, 2, 3, 4, 5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1, 2, 3, 4, 5가 있는데 이게 주머니가 다 다르대. 구별하시라는 얘기죠. 얘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또 다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1, 2, 3, 4, 5야. 다행히 들어가 있는 숫자는 똑같은데 주머니는 다르다. 그럼 내가 얘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내가 1 뽑고 2 뽑고 3 뽑았다고 그래서 이 끝나는 게 아니라 1을 어디서 뽑았어? 이거 되는 거고. 2를 어디서 뽑았어? 3을 어디서 뽑니? 이런 것들에 대한 배치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자, 우선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다시 갑이 서로 다른 세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임의로 꺼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내가 여기서 뭐 1을 뽑았다. 그럼 여기서 뭐 똑같이 2가 나올 수도 있고 뭐 3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갑은 내 마음대로 뽑는 거니까. 그냥 뽑는데 이렇게 뽑았는데 을도 여기서 이제 뽑을 거야. 그러면 얘가 2를 뽑았으면 여기서 얘는 2는 안 나올 거니까 뭐 1은 뽑을 수 있겠지. 여기서 2를 뽑았으면 얘가 3을 뽑을 수는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뽑는 방법들이 있겠다는 얘기죠. 전체의 경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보여. 자, 그런 다음에 꺼낸다. 갑이 꺼낸 3개의 공에 적힌 숫자를 크기 순으로, 그 얘기를 안 했네요. 마지막 줄에 얘가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선별상 얘가 뽑은 건 얘는 뽑을 수 없다라는 게 마지막 줄에 있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갑이 꺼낸 3개의 공에 적힌 숫자를 크기 순으로, 거기 밑줄이야. 이제 문제 난이도의 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가 뽑은 걸, 그럼 너를 A1, 그럼 너를 A2, 뭐 이런 식으로 너를 A3로 잡아야 돼. 그런 얘기네. 그럼 얘는 B1이 1, 그럼 B2가 2, 3, B3가 5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이건 뽑은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뽑고 난 이후에 크기 관계를 해가지고 다시 배치된 거죠. 맞죠? 그런 상태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5, 3이라고 했을지라도 결과는 똑같다고 지금 이렇게. 맞죠? 크기 순으로 정리를 할 거야.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I와 저렇게 뽑은 수와 BI가 서로 같지 않은 I가 적어도 하나 존재해. 그럼 이 상태는 문제 못 푼다고요. 그래서 1번이 같지 않거나 2번이 같지 않거나 3번이 같지 않은 거지. 이거 뭐 해야 될까요? 부정해서 여사건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걸 부정. 그럼 너의 부정이 뭐니? 자, 부정은 여사건. 이 녀석의 부정은 A1이 B, 다시 할게. AI, BI가 같지 않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1번이 같지 않거나 2번이 같지 않거나 3번이 같지 않거나 이 고로 바뀌어. 그러니까는 뭐야? 모든 AI, 모든 BI가 같도록 하게 되는 게 너의 부정인 거야.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죠? 1, 마이너스 P, 이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사건에 대한 여사건. 모두 같을. 그러니까 모두 같을 길이 안 되겠네. 모두 같을 확률로 빼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건 여사건 전략이다. 이렇게 가죠. 결국엔 카공주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제목은 여사건이야. 근데 여사건을 직접 제목으로 주면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갈 것 같아서 제목을 안 준 거예요. 여사건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뭘 해줘야 돼? AI와 BI가 같을. 그러면 이건 지금 똑같은 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 경우의 수를 직접 치고 들어가도 상관없을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NS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자, 우선 갑의 선택 5개 중에 하나. 여기도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니까 갑이 선택을 하고 5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걔가 선택하지 않은 거니까 7가지는 내가 지금 편안하다고 그랬지. 지금 뭐 배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 바로 잡고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바로 잡고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 이 사건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디어. 저 사건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죠? 우선 잘 봐. 이렇게 될 리가 없어. 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2를 뽑고, 여기서 2를 뽑고, 3을 뽑으면 절대 얘들의 배치에서 같은 게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제 여사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잘 봐. 내가 만약에 2를 뽑고, 쓰지 마세요. 2를 뽑고, 얘가 3을 뽑았다. 그럼 이게 A1, A2, A3 자연스럽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서 B1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절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순서를 바꾸더라도 같은 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야, 2를 다 가져가 버렸는데 내가 2를 어디서 가져오냐고, 지금. 그 얘기는 뭘까요? 갑은 이미 같은 수를 뽑을 수 없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제가 배치하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나가지고 너를 크기 순으로 배치할 때 A1과 A2와 A3라는 게 사건 영역 내에서는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같은 걸 뽑지 못한다. 값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지금. 새로운 사건들을 찾아야 되니까. 맞아? 여 사건 내에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걸 뽑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네가 3 뽑고 1 뽑고 2 뽑았다 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쓸게요. 지금 지저분하지만 그러면 A1이 오히려 1이 되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A2가 이제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A3가 3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B1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고 B2가 2가 되고 B3가 3이 되게 해줘야 된다고. 맞죠?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예, 여기서 내가 3을 뽑는다. 여기 상관없잖아. 그죠? 여기 3을 뽑고 여기서 얼마 뽑고 여기서 만약에 2를 뽑았다. 이거 가능한가요? 아니 얘는 3을 뽑고 없으니까 내가 2 뽑으면 되는 거고 얘가 1 뽑고 없으니까 내가 3 뽑으면 되는 거고 얘가 2 뽑고 없으니까 1 뽑으면 어쨌든 1, 2, 3이 되는 거죠. 배열이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 맞죠? 아 그래서 약간 디피컬트하다 문제가. 그러니까 값을 서로 다른 세 개를 잘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을이 얘랑 배치가 다르게 뽑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뽑지 못했지만 엇갈려서더라도 똑같은 수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 이게 절대 쉽지 않지만 문제는 너무 좋다 이거죠. 별표가 빠바박. 그럼 어떡하지? 아이디어는 이거야. 아이디어는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뽑는 방법이 잘 연구만 되면 경우의 수를 쉽게 갑을 뽑고 을을 뽑고의 순서를 바꾸지 맙시다. 갑이 뽑고 을이 뽑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이러한 방법으로 뽑고 그 다음에 을이 뽑으면 돼. 뽑고 그러니까 이제 곱하면 될 거라고요. 갑이 뽑는 방식은 우선 봐봐. 뽑을 숫자가 필요하죠. 1, 2, 3이든 2, 3, 4든 그죠? 1, 2, 3이든 2, 3, 4든 서로 다른 세 개의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수가 어떤 주머니에서 뽑혔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를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이게 이제 갑이 뽑는 방법은 봐봐. 어쨌든 서로 다른 세 수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미. 그래야 조건에 만족하니까. 여사건의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주머니가 달라. 주머니가 달라. 그래서 어떤 주머니야? 이렇게. 이 두 가지. 을은 요거에 잘 맞추면 되겠고. 오른쪽 옮겨볼게요. 그러면 갑은 서로 다른 5개의 수에서 우선 3개. 왜 조합이라고 썼냐면 우선 배치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쓸 수 있는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 1, 2, 3이던 2, 3, 4던 뭐 3, 4, 5던 우선 3개의 수. 맞아? 그럼 그 3개의 수가 얘는 좀 이따 무시하시고요. 이걸 1, 2, 3으로 뽑았던 3, 1, 2로 뽑았던 2, 1, 3으로 뽑았던 다 같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라고. 그 1, 2, 3이 누구의 주머니 것이냐.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서 봐. 1과 2와 3이 배치되는 경우의 수만큼 갑은 1, 2, 3을 뽑는 경우가 생기겠죠. 내가 말을 적절하게 했나? 응? 옆으로 가봐요. 그 녀석이 이렇게 돼. 지금 쟤를 수치로 옮겨놓은 건 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 이게 1, 2, 3이라는 건 3, 1인지 2, 1, 3인지 이게 어떻게 배치된 건지 모르는 거야. 그걸 뽑아가지고 수로 만들어 놓은 게 1, 2, 3이다. 그러니까 1, 2, 3이라는 세 개의 수가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주머니에서 뽑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열로 봐야 된다. 갑의 선택은 이만큼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만 잘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을은 손쉽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헷갈려요. 여기서 또 뭐가 헷갈리냐? 자 보십시오. 갑이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 수 중에서 내가 뭐 312를 이렇게 뽑았다고. 312. 다시요. A1이 1이고 A2가 2고 A2가 3이고 저 312라고 된 건 이 경우의 수 중에 지금 하나인 거야 그냥. 맞죠? 총 몇 가지? 60가지 경우의 수 중에 지금 하나라고. 하나.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B가 다시 을이 B1, B2, B3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B1은 무조건 1이고 B2는 무조건 2고 B3는 3이니까 그게 누구 거야를 봐야 되죠. 좀 봐. 여기 3이 야 을이 여기서 1 뽑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네가 3을 뽑았으면 난 1 뽑으면 된다고. 맞죠? 두 번째, 얘가 여기서 1 뽑았으니까 나는 여기서 2 뽑으면 돼. 그럼 여기 3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거 지금 B1, B2, B3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 맞습니까? 됐죠? 그럼 이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나? 우선 여기 내가 2를 뽑았어. 얘는 3을 뽑고 얘가 2를 뽑은 거야. 그래서 상관없는 거죠. 맞죠? 네가 3을 뽑고 그럼 여기는 되는 거냐 이거지. 봐. 얘는 지금 1을 뽑았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2, 3, 1 이게 되냐고 지금 이게. 2, 3, 1 이게 되냐고. 요건 좀 빼놓고요. 얘가 3 뽑고 나는 2 뽑고 얘가 1 뽑고
나는 3 뽑고 얘가 2 뽑고 얘가 1 뽑고가 되냐고. 이거 되니? 그리고 또 생각해봐. 더 안 돼. 왜냐하면 얘가 3을 뽑은 위치에서는 난 1 아니면 2밖에 못 봐봐요 지금. 경우의 수는 이 두 가지로 분류되고 끝나는 거야. 더 손댈 수가 없죠. 이게 이 문제의 마지막 킬 포인트겠네. 나는 아무리 봐도 이 경우당 2가지밖에 못 찾겠다 이거지. 이걸 해결하냐 못하냐 이거네 이거.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독해 문제인 거예요 결국엔. 끝났습니까? 나는 끝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푼 문제 중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나 지극히 나는 좀 수능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문제가. 이거를 근데 똑같이 변형을 해서 봤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문제 자체로서 집중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이건 변형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답은 5의 숫자도 더럽네. 5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이고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10, 6, 2에서 2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정리했더니 이게 200분의 이게 3이 나와. 이게 답은 아니지. 내가 6건 구하고 있어. 정신 잃지 마십시오. 200분의 3. 야, 꽤 큰 확률이 나오네요. 200분의 197. 6번에 써야 되겠죠? 전략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결국 배치에 관련된 얘기고, 이건 굳이 보자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 뭐, 교란순열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닌 나머지 배치,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케이스 돌려. 이렇게. 3이 뽑힌, 그러니까 이 값이 뽑은 나머지 자리에 나머지 두 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얘의 선택은 2가지밖에 없다. 이 부분이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체가 좋은 문제다. 여기까지요. EBS 오리진. 요건 별표. 오늘의 베스트 문제를 꼽아라. 물론 내 문제가 좋지만 어쨌든 요걸 베스트로 뽑겠습니다. 자, 뒤로 가요. 자, 그 뒤에 보면 리빌드 문제가 있는데 리빌드를 이거랑 좀 많이 다르게 넣어놨어요. 리워랑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카드 뽑는 방식으로 문제를 줬는데 힌트를 좀 드릴게요. 문제 아이디어가 다르니까. 23번은 미리 끌어올 수 있는 게 이제 독립시행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던져드릴게요. 1번 가보도록 합시다. 리빌드 시작. 이거 꼭 다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리빌드는 비슷하지만 독립시행의 형식으로 문제를 준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풀어보십시오. 오팩이요? 잠깐만. 하나, 5팩이네? 잘못 써줬구나. 둘, 4개구나. 잘못 썼다. 아, 5팩. 아, 쏘리. 21번. 선생님, 21번 필기를 잘못해줬네요? 잠깐만, 이거 좀 수정을 할게요. 21번에 케이스 2에 요것만 수정할게요. 필기한 거. 3 곱하기 2하고 묶음. 4 곱하기 3 묶음에 내가 이거 4팩이라고 썼나 보다. 여기 5팩이었어요, 5팩. 잘못 쓴 거야. 21번의 케이스 2는 4팩이 아니라 5팩. 묶음을 잘못 썼던 것 같아.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답이 다 나왔나요? 답 나온 사람?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드리죠. 자, 들어가 봅시다. 문제 봐요. 조금 복잡해졌죠? 앞에 문제보다. 근데 이 문형은요, 저번 주에 봤던 우리 경우의 수 문제랑 문형을 똑같이 그냥 따왔어. 근데 거기에 이걸 확률 문제로 바꾼 거죠. 자, 우선 확률 문제에서 내가 선생님이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던 건 우선 이렇게 됐다면 얘들은 그냥 다 다른 거야.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다 다른 6개야. 다른 6개.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고요. 자, 차례대로 6번 뽑을 거다. 자, 상자에 1이 3개. 2가 2개, 3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6번 반복해서 뽑을 거야. 확인한 후 다시 카드를 넣는 거기 때문에 복원 추출이니까 이건 독립적인 거라고요. 독립시행에 관련된 이야기가 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복원이다, 그럼 아까처럼 경우의 수로 가든지 아니면 종속사건의 곱으로 가든지. 아무튼 도로 집어넣는데 앞에 문제랑 달라요. 그럼 첫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 세 번째 뽑은 거, 네 번째 뽑은 거, 다섯 번째 뽑은 거, 여섯 번째 뽑은 게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곱은 2. 근데 그럼 봐봐. 이거 곱분해. 곱분해, 합분해 문제잖아. 곱분해, 합분해. 얘들아, 곱분해를 하면 얘는 그냥 112밖에 없어요. 범죄 신고는 112. 오케이, 112. 그럼 케이스는 두 가지야. 뭔 또 케이스가 두 가지야. 자, 봐. 눈을 딱 뜨고, 야, 3가 여기도 걸쳐있네? 그럼 이것들의 합의 짝코를 결정하는 기준은 3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그 3이 1인 경우와 그 3이 2가 되는 경우로 케이스를 분류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 얘기라고. 그렇게 주어져. 그래서 A3를 기준으로 사건을 분리해서 각각의 확률들을 구한다. 그럼 케이스 A3가 1이거나 A3가 2이거나 공통 부분이 없는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자. 합의 법칙 문제라고. 첫 번째 1번 케이스. 케이스 1은 A3가 만약에 1이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합시다. A3가 1이다. 그럼 A3가 1이면 아니 그럼 이제 뭐 요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 A3가 1이면 A1이 1이거나 A2가 2 또는 A1이 1이라고 했죠. 2이거나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맞죠? 그럼 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A1이 1이고 A2가 2이거나 A1이 2이고 A2가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더라. 이건 뭐 대등할 테니까 따로 구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야 A3가 1이면 이게 1이야. 그럼 얘가 또 줄 수 있는 건 A4, A5, A6가 뭐가 돼야 돼? 짝이 돼야 된다고, 짝이. 그렇죠? 그럼 세 개의 합이 짝이 돼야 되니까 세 개의 합이 짝이려면 우선 이렇게 봅시다. 모두 짝이면 되죠? 널 맞냐? 모두 짝! 그쵸? 근데 조심. 야, 두 개, 야, 한 개 짝.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경우의 수로 가지 말고 확률을 바로 갈 수 있죠. 이 확률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고. 자, 우선 A3가 1이고 그랬으니까 A3를 결정하는 방법은 6개 중에 3개. 이렇게. A3를 결정하는 방법은 6개 중에 3개. 이제 이게 A3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A1이 1이 되는 케이스는요, A1이 1이 되는 케이스 6분의 3이지 뭐. 그치? A2가 2가 되는 거는 이제 다 복원이니까 6분의 얼마야? 2지. 근데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거? 다 대등할 거니까? 맞아? 어차피 마지막에 곱하든 뭐라든지 간에.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다 뭐라고 그래야 돼? 더해. 요거는 그대로 유지시켜놓고 이거나 이거나니까 모두 짝 그렇게 되면 모두 짝. 그래서 여기서 이미 내가 떡밥을 던졌죠. 야, 3번 더 뽑아야 되는데
모두 짝이야. 3번 더, 이제 이렇게 뽑을 건데 3번 다 짝이야. 그 얘기야. 그냥. 이게 앞에 문제랑 완전히 케이스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3번 중에 3번 모두 짝이야의 독립시행이 느껴지냐. 근데 그 떡밥은 처음부터 가야 된다고. 복원 추출이야. 복원 추출은 기본적인 독립시행.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복원 추출, 문제 찍기, 사격, 이거 다 독립시행이라고 그랬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봤으면 좋겠다. 3시 3하고요. 그냥 모두 짝 그랬으니까 짝! 이밖에 없죠. 3분의 1에 뭐 전체의 세제곱, 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3번 중에 한 번이 짝! 그러면 3분의 1이 짝! 그러면 아닌 거 2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더라. 맞는 진역 한번 볼게요. 3분의 1 세제곱, 3분의 1, 틀림없음. 틀림없음. 정리를 하면, 잠깐만. 이렇게 지워지니까 6분의 1 곱하기 여기가 27분의 1에다가 요거는 27분의 12 그러니까 27분의 13 27분의 13 오케이 이렇게 다소 귀찮지만 두 번째 케이스 2는 여기다 씁시다. 케이스 2는요 A3가 2인 거야. A3가 2인 거. 그럼 A3가 2면 이건 빼박이죠. 뭐가 빼박이냐면 A1도 A2도 그냥 11이지. 이건 그냥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A1과 A2도 11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봐줘야 될 게 이거 몽땅 더한 게 홀수여야 되는데 네가 짝수니까 이 세 개가 더한 게 홀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간다고. 순차적으로 A4, A5 선생님이 지금 미적분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확률 통계 강의를 하면서 내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죠. 선생님하고의 수업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야. 미적분은 순간순간 재밌는 게 좀 있지 않나? 수투가 됐던, 그러니까 문과 수투가 됐던, 이과가 됐던, 이렇게 미적분 같은 경우는 연역적 알고리즘 어떤 구성을 통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합해놓고 답이 탁 떨어지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찌릿한 게 있거든. 아, 이거였어? 이런 거. 확통. 이 느낌이 이렇죠. 미적분은, 이거였어? 확통. 아, 이거였어? 뭐 이런 느낌. 끝까지 이거였어? 이렇게. 이거 해야 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끝까지 재미가 없습니다. 가형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호불호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 자신의 기호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정말 가형, 확통 개무시합니다. 선생님 저는 나형인데 나형은 수학을 무시합니다. 미안해요. 어쨌든 근데 끝까지 좀 지루한 이 싸움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 꼼꼼하게 키워딩 작업하지 않으면 올해 첫 시간에 발목을 잡는 건 의외로 확통일 거다. 확률, 경우의 수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연습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자신 이렇게 느는 것도 잘 보이지 않고 막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지루한 싸움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런 거지, 이런 거. 또 해야 돼? 이런 거죠. 뭐 해야 된다고? 이거 홀수야. 그럼 3개를 더해서 홀수야. 야, 3개를 더해서 모두 홀수려면 어떻게 되는 얘기야? 야, 3개 모두 홀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있나요? 있지. 야, 1개가 홀수. 가는 거야. 됐죠? 그러면 그대로 갈게요. A3를 결정하는 게 네가 2라고 그랬으니까 6분의 2이고 근데 A1과 A2는 그냥 11이래. 그럼 넌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뭐 바뀌는 거 없어요. 이렇게 잡고 여전히 두 가지로 나누겠다. 그래서 이제 얘에 대한 독립시행으로 보면 되죠. 3개 모두 홀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3개 모두 홀 그냥 단독적으로 가면 되잖아. 모두 홀이면 3분의 2 전체 세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1개만 홀. 그럼 알았어. 3분의 2 하나,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12분의 1 곱하기 이거 결국 27분의 계산합시다. 27분의 8 6 14 27분의 14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이거 6분의 1을 정리할까요? 6 곱하기 27분의 7 하면 통분 바로 되죠. 됐죠? 여기 있어. 6 곱하기 27분의 20이네. 6 곱하기 27분의 20 13 27 81분의 10이요. 그리고 90이겠네. 이렇게. 잘 냈죠. 괜찮은 문제예요. 이렇게. 근데 독립시행을 미리 좀 끌어왔다. 뒤에 또 볼 건데, 여기까지. 두 번째, EBS 오리진 하고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작년 수능 특강을 선생님이 변형해놨던 문제들. 5년 동안 계속 변형을 했습니다. 변형을 했는데, 작년 문제 중에서 또 선별해왔어요. 되게 좀 어려워했고, 난이도를 좀 조절한다면 키워딩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EBS 오리진. 잠깐. 근데 시간이? 어머, 씨. 야, 벌써 이렇게 됐어? 잠깐만. 야, 핸드폰 지금 몇 분이니? 5분 남았니? 지금 1분이야? 10분 남았 9시 11분이야? 9시 10분까지잖아. 그죠? 맞지? 잠깐만. 그렇다면 오늘의
어떻게 쪽지 시험을 생략을 할까? 이거 다음 주에 할까? 그냥 넘기기 좀 그런데? 잠깐만. 고민되네, 이거. 11번. 아, 선생님 시간 배당을 좀 잘못했네.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야, 지금 하지 말게요. 5개. 그냥 오늘의 테스트를 드릴게요. 그냥. 오늘 테스트 드리고 10분 쉬었다가 수업 시간을 좀 더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져온 건 하고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알았지? 10분 쉬었다 갑시다. 왜 이렇게 좋아해? 테스트 안 보는 게. 어?